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이 뭐였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등차 수열 그러면, 사실 수열 그러면, 그럼 지난 시간에 수열에 대한 테마를 총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했지?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지금 지난 시간 배운 게 첫 번째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이다. 그래서 일정하게 못 되는 수열, 더해지는 수열, 얘를 등차라고 했던 거고, 일정 없이 못 되는 수열, 곱해지는 수열, 이걸 우리가 등비라고 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등차 등비 수열이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등차 등비 수열에 뭘 공부하는 거지 얘들아? 일반항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공부를 이제 좀 찌질삐질하게 하는 애들은 그냥 지난 시간에 내가 알려준 내용 하나 딱 외우고 그걸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해. 근데 사실은 그걸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봐봐, 뭐 우리가 뭐 처음 이쪽을 공부할 때야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대부분의 문제들이 시간이 걸려도 풀리긴 하겠지.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봐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아까워. 그러니까 이쪽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초보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4가지거든? 다시 몇 가지? 근데 이번 수업에서 내가 딱 3개만 알려줄 거야. 그럼 너네는 이번 수업에서 3개를 확실하게 나는 마스터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수열을 다시 배울 때는 4가지 다 배우는 거야. 내 말 알겠어? 특히 4번째 내용만 잘 습득을 할 수 있으면 문제 풀기가 어때? 굉장히 수월해.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의 일반항 파트는, 자, 봐봐. 기본적인 내용 몇 개를 나는 기억해야 된다고?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야, 정의. 뭐라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수열은 그럼 우리 이미 정의 다 알잖아.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야?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수열. 그럼 등비 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놈이 곱해지는 수열이야. 근데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다 정의라고 썼겠어? 아니지. 정확히는 등차 수열의 정의 및 뭐를 기억해야 돼? 자, 표현법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수열의 가장 기본이 여기 표를 기억해. 첫 번째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 있었고, 맞아? 두 번째 일정한 놈이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 있었어. 그렇지? 그럼 내가 배운 등차 수열은 정의가 뭐였지? 매번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누군가 더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더해지는 값을 우리 뭐라고 배웠어? 공차라고 배웠고, 일반적으로 걔를 어떻게 쓴다 그랬지? D라고 쓴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배운 수열에서 이런 거 있지 않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N. 그래, A n번째 항이야. 그럼 너네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뭘까? A 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그럼 얘랑 얘의 관계가 뭐야? 여기는 이 새끼 다음 항이 얘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여기는 이 새끼의 다음 항이 얘니까 여기다가 내가 누구를? D를 더한 게 같다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앞으로 이런 표현이 딱 나오면 지금 있는 항인 누군가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다.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고, 이때 이 숫자가 누구냐? 공차가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야. 등차 수열의 정의란 거는 다음 항을 만들 때 이 식을 기억해. 지금 있는 항이 일정한 놈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 이걸 체크하라는 얘기지. 근데 재밌는 건 또 하나 있어. 뭐냐면, 근데 여기는 이 새끼를 이리 넘겨봐.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부호가 뭘로 돼? 마이너스 바뀌지. 그럼 얘는 지금 AN 플러스 1은 AN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니네 입장에서는 이거를 봐봐. 이걸 넘겨서 이게 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요만은 또 다른 해석인 게 뭐냐면, 들어봐. 수학에서 AN과 AN 플러스 1 무슨 관계지? 옆에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AN이 여기면 AN 플러스는 그 옆에 있는 애지.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이웃하는 두항이라고 불러.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이웃하는 두항을 뭐 했어? 뺐더니 숫자가 나왔다. 그럼 숫자가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상수다.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의 의미는 이웃하는 두항의 차가 일정한 거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하는 두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 누구야? 등차 수열이고, 그때 그 일정한 값이 뭐가 돼? 공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등차 수열 그러면 여기는 이 표현과 이웃하는 두항의 차가 일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너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쟤네가 무슨 수열인 걸 바로 직감해야 돼? 등차 수열인 걸 바로 직감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라면, 응? 등비 수열의 정의 뭐겠어? 일정한 놈이 곱해지는 거니까 다음 항을 만들 때 지금 있는 항에 누가 곱한다. 등비 수열. 그럼 이때 여기 쓰여있는 R이 뭐야? 하긴 공비가 되겠죠. 여기 쓰여있는 D가 누구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럼 똑같이 이것도 양변을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져? AN분의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뺐잖아. 등비수열은 뭐야? 나눈 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이웃하는 두 항을 나눴으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웃하는 두 항을 나눴다? 이웃하는 두 항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항의 비가 숫자, 일정하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러니까 정의를 기억한다는 건 어물쩡하게 더해지는 수열이고 곱해지는 수열이야.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등차 수열, 등비수열 그때 공차, 공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너네가 공부해 놓는 게 일단 등차 수열의 첫 번째 뭐야? 정의 파트를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정의를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뭘까? 일반항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일반항을 구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지? 그래서 수열의 두 번째는 뭘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 근데 이게 등차면 첫 번째 항에 공차를 n-1번 더한다 이 식에 넣으면 되는 거였고 이게 등비면 A의 R을 n-1번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단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수열에는 중항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그러면 중항은 뭔 말이야? 중항? 그냥 말만 해석하면 중항이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으로 들어봐. A와 B와 C가 나란히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말 나와. 언더스탠? 그럼 우리는 A랑 B랑 C랑 나란히 등차수를 이루면 이때 여기는 B를 뭐라고 불러?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A와 B와 C가 만약에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면 이때 B를 우리 뭐라 불러?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봐봐. 설마 이 가운데 있는 애 이름을 우린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 같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봐. 이 중항을 체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중항이라는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A와 B와 C가 서로 등차를 이루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B와 양 끝에 있는 A, C와의 하나의 관계식이 성립해. 그럼 우리는 그 관계식을 기억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기억해야 돼. 근데 재밌는 게 이거야. 그럼 만약에 A, B가 등차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A를 그냥 A라고 한다면 편의상 A1이라고 하자. 그럼 B는 뭐야? A1 플러스 D라는 얘기야. 맞아? 그럼 C는 뭘까? A1 플러스 2D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등차는 자 기본 연산이 뭐? 더하기니까 이때 양 끝을 더하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좌변은 A 플러스 C가 돼. 맞아? 우변은 얘랑 같으니까 A가 몇 개 되지? 2개. D도 몇 개야? 2개니까 얘를 2로 묶어주면 얘는 이렇게 돼. 괜찮아? 근데 여기는 이 A 플러스 D가 누구야? B잖아. 그러니까 A와 B와 C가 등차수를 이루면 이 B는 뭐냐? 이런 식이 하나 성립한다고.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가운데 있는 B를 두 번 더한 게 양 끝에 합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A, B, C가 나란히 등차수를 이룬단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중앙으로 문제 푸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문제에서 조건이야. A, B, C가 나란히 등차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누구야? 일단 정의를 생각하는 거야. 다시 뭘 생각해? 정의.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정의는 뭐야?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거니까 문제를 그냥 이렇게 세팅해서 풀면 편할 수도 있어. 이걸 생각하는가? 요걸로 갔을 때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은 두 번째보다 지금 이야기한 중앙의 식을 쓰는 거야. 언더스탠?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중앙이 B를 뭐 한 게? 두 번 더한 게 양 끝하고 똑같다. 이 식을 기억해놔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초반에는 그럼 좀 헷갈려. 이걸 정의를 써야 될지 중앙을 써야 될지. 근데 관련 문제를 몇 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의다 중앙에다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놔야 돼. 그럼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 불러?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자 등차 중앙이 있다면 이번에 문제에서 ABC가 나란히 등비수를 이룬다. 그럼 이때는 뭐야? 이게 등비 중앙이겠지. 그럼 똑같이 지금도 그러면 가운데 있는 B를 우리는 등비 중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B가 중앙이다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가운데 있는 B와 양 끝에 AC와의 관계식을 뽑아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건 거야. 그러면 이게 등비를 이룬다면 똑같이 A를 A1이라고 하자. 그럼 이번에 등비니까 B는 뭐라고 넣을 수 있어? A1R이 되겠지? 그럼 C는 뭐가 될까? A1R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등차는 기본 연산이 덧셈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두 개를 더해봐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언더스탠? 근데 등비는 기본 연산이 뭐지? 곱하기니까 여기는 이 둘을 뭐 하고 싶어? 곱해보는 거지. 그다음 이 둘을 곱하면 AC는 A 몇 개야? R 몇 개야? 그러니까 얘는 A1R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이 A1R이 누구지? B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등비 중앙은 가운데 있는 B를 두 번 뭐 한 게? 곱한 게 양 끝에 고가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B제곱은 AC다. 이걸 외워도 상관없지만
얘는 가운데 있는 걸 두 번 더한 게 양끝 한과 같은 거고 등차니까. 등비중앙은 뭐야? 가운데 있는 b를 두 번 뭐 한 게? 곱한 게 양끝에 곱과 같다. 그래서 문제가 A, B, C가 나란히 등비수를 이룬다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똑같이 이거 우선순위는 무조건 뭐로 한다? 일단 정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해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어. 이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두 번째 뭘 쓴다? 중앙연식을 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중앙연식이란 가운데 있는 b를 두 번 곱한 게 얘랑 같다 이거니까 우리는 두 번째 뭐야? 세 번째 중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등차 수열은 원래 여기에 플러스 원 하나가 더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 플러스 원 하나는 하지 말고 일단 이 세 개만 확실하게 마스터해서 간다. 오케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차 수열의 표현이 내가 두 개 얘기했지? 근데 사실은 세 개야. 왜?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니네가 봤을 때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이거는 수열에서 뭐니 얘들아? 연속된 세 개항이지?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등차수를 이룬다면 이 식은 등차 중앙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몇을 곱한 게? 2를 곱하면 이 둘과 더한 거랑 어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도 야 2배 뭐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이런 거 나오면 얘가 얘기한 것도 등차 수열이지. 당연히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되는 거니까 이게 등차 중앙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수열은 무슨 수야? 등차 수열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 그럼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건 어떻게 돼? 가운데 있는 얘를 두 번 곱한 거야. 양 끝에 곱씨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뭐야? A의 n 플러스 1의 뭐는? 제곱이 이 둘을 곱한 거랑 같다.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는 등비수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단 여기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모든 어디에서?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할 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다고 해서 야 봐봐. 이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등차 등비 이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옆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해요? 라고 말을 해줘야지만 등차 등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의 일반항 쪽은 딴 건 됐고 얘들아 이만큼 기억해놔야 돼. 졸려? 졸리면 자. 괜찮아. 마스크 똑바로 쓰고. 요즘 마스크 안 벗네. 한 번도 벗어보지 그랬어. 자 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일단 잘 정리해놔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나 좀 볼게.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요번 사이클에서는 얘들아 여기 171쪽은 아예 지워버려도 돼. 171쪽은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오케이? 자 기본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 기본 4번 여기 봐봐. 그럼 기본 4번에 보면 일단 문제가 이래. 4개의 수가 나왔네. 헐 봐봐. 지금 우리가 배운 놈은 3개의 수잖아. 근데 얘는 숫자가 몇 개 나왔어? 4개의 수가 나왔어. 1, x, y, z가 봐봐. 순서대로 뭐야? 등차를 이룬대. 이때 문제는 6x 플러스 누가? z가 5y를 만족한대. 이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하래. 언더스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봐. 중앙을 말하려면 봐봐. 항의 가운데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4개는 의미가 없어. 무조건 홀수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3개이거나 아니면 뭐야? 5개이거나 7개이거나. 물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봐봐. 이게 4개이거나 5개, 7개인데 5개, 7개 잘 안 나와. 수능에는 아예 안 나와. 3개짜리만 나와. 그럼 내가 이렇게 4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3개, 3개로 찢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3개도 등차겠지? 그럼 중앙식이 성립해. 그럼 얘는 뭐야? 2x가 1 플러스 2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도 등차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뭐야? 2y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일단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몇 개? 3개? 그럼 나와 있는 식 몇 개? 3개? 그럼 x, y, z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하지만 이걸로 구하려고 그러면 봐봐. 미지수 3개씩 3개니까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좀 복잡한 연립방정식이 나오지? 맞아? 하지만 이 문제는 요걸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에서 지금 얘네가 등차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의 뜻이 뭐야?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을 더보다는 1이라고 깠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다 x를 1 플러스 d라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언더스탠? 그럼 y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 플러스 2d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z는?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이때 이 자리에다가 이거 넣으면 얘는 6 곱하기 1 플러스 d가 되고 여기다가 누굴 넣어? 얘를 넣으면 1 더하기 얼마야? 3d가 되고 여기는 이 자리에다가 누굴 넣으면? 얘를 넣으면 1 플러스 이렇게 돼. 괜찮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꿔놓으니까 내가 모르는 미지수 몇 개? 하나. 식 몇 개? 하나. 이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하면 6 더하기 6D 6이니까 얘는 얼마야? 7 플러스 9D가 되고 얘는 5 플러스 10D가 나와.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넘기면 D가 얼마야? 2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지. 그럼 D가 2니까 X는 얼마? 3. Y는 5. Z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되게 넣으면 15다. 이렇게 빼는 게 더 쉽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는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론 중앙으로도 풀 수가 있지만 중앙보다는 누굴 쓰는 게? 정의를 쓰는 게 더 수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중앙을 무조건 떠올리지 말고 첫 번째 정의를 푸는 게 쉬운지 먼저 검토를 하라고.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해? 등차종합 문제라고 하는 거야.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있는 아니다. 뒤로 갈게요. 자, 뒤로 가서 발전 28번으로 한번 가볼까? 자, 발전 28번으로 가면 일단 발전 28번은 괜찮아. 문제가 언뜻 보기 좀 어때 보여? 어려워 보여. 근데 안 어려워. 왜냐면 생각해봐. 자, AB가 양수야. 그럼 AB가 양수란 얘기는 이런 뜻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에서 A의 제곱과 12와 B의 제곱이 등비 이룬데 A 곱하기 B를 구해.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뭐야? 자, 이거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쓴다면 12를 A제곱 R이라고 놔야 돼. 그럼 B제곱을 A제곱 R제곱으로 놔야 되지?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3개가 돼버리니까 더 복잡해지잖아. 하지만 중앙을 쓰면 가운데 놈의 제곱이니까 얼마? 이거는 A제곱 B제곱인 거야. 맞아? 근데 그냥 물어본 게 뭐지? A. 그래. 그럼 AB는 원래 풀만 10인데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답 나오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중앙의 식을 쓴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쉬운지는 막상 니네가 세팅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중앙에 대한 내용은 뭐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일단 정의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중앙을 생각한다. 등차든 등비든. 이거 잘 체크해놔. 알겠어? 자격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볼 거냐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 5번 볼게요. 자, 기본 5번 같은 거 되게 쉬워. 왜냐면 봐봐. 기본 5번을 봐봐. 보통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식을 뭐라 부르지? 자, A1이 9래. 근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얼마? 이거네. 근데 AN이 100을 넘는 항이 누구냐 물어봤지? 결국 이 문제는 이거야 얘들아. 이걸 주고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n의 값이 누구냐 물어본 거잖아. 언더스탠? 근데 우리 원래 수학에서 이런 식을 그러니까 이웃터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준 거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런 식을 수학에서 뭐라 불러? 점화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요런 놈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화식의 종류가 우리가 배운 수열이 있고 배우지 않은 수열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이거지. 배운 수열은 여기서 끝내고 배우지 않은 수열은 나중에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보고 점화식이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잖아. 등차 수열 이렇게 생각 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공차가 얼마?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언급한 A에는 들어봐. 등차 수열인 거지. 근데 초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야? 그러면 일반항이 9 플러스 얼마야? 이거란 얘기 아니야? 그럼 얘는 4에 플러스 이거잖아. 언더스탠? 근데 여기서 놓지 말아야 될 게 밑에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 단 n은 1, 2, 3 땡땡땡. 그게 무슨 뜻이야? 모든 자연수에서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밑줄 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어? 그럼 끝났지? 그럼 여기는 얘는 이거니까 이게 100을 넘어가는 뭐야? n을 구해라?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거 넘기면 얼마야? 4n이 95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4n이 95니까 얘네다가 대충 25 넣으면 100 24는 96 그 다음에 23은 95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은 등차 등비 수열은 일단 머릿속에 이만큼은 반드시 기억해놔요. 오케이? 근데 뭐 요거 설명할 때 요 지금 짜그림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까지 오늘 복습을 꼭 해놓는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찍어놓고 좀 이따. 자, 이제 그럼 관련 문제를 너네가 한번 풀어봐. 교재에 나와 있는 발전 27 발전 31 32 31 32 그리고 35
37.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 요거 하나 찍어놔.